여러분, 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은 단단한 바위를 깎아낼 만큼 강하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어디서든 스며들어 조화를 이뤄내죠. 그래서 물은 변화와 지혜, 순리를 상징합니다.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존재들이죠. 때로는 깊고 조용한 바다처럼, 때로는 강하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기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물의 기운을 어떻게 키우고 활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물이 가진 힘은 유연함 속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 가지만 때로는 잔잔한 호수가 되어 모든 것을 품어내죠. 그렇다면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아내기도 합니다. 수의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태도를 바꾸며 흐름에 적응할 줄 알며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며 반드시 목표를 이뤄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유동적이라 중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때로는 너무 쉽게 방향을 바꾸다 보면 자신의 본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는 것과 휩쓸리는 것은 다르다. 물의 사람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은 깊을수록 조용하죠. 수의 사람들은 감각이 예리하고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직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다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저렇게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행동의 균형입니다. 물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것들과 어우러져 흐릅니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관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배려심이 많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줍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감정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다가 스스로를 소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포용하려다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고여야 깊어지듯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다음 장에서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과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고 흐름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유연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통찰하는 능력. 그렇다면 이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수의 사람들은 어디서든 흘러가며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가장 빛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의 사람들은 깊은 사고력과 공감 능력을 살려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상담가, 멘토, 코치로서 많은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직관을 활용한다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의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직관력이 뛰어나 창의적인 작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흐름을 읽는 능력을 바탕으로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창작하는 일에 강합니다. 예술이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관과 감성을 믿고 자신의 세계를 창조해 나간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원리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능력이 뛰어나 탐구적인 직업이 잘 맞습니다. 분석과 직관을 동시에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 연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꿰뚫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관과 분석력을 결합하면 과학, 연구, 명리학, 철학과 같은 분야에서 깊은 통찰을 전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와 감정을 다독이는 역할이 잘 맞고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명상, 요가, 힐링과 같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치유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을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공감과 치유의 힘을 활용한다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회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요? 물이란 그 자체로 유연하면서도 강한 힘을 가집니다. 때로는 흐르고, 때로는 머물며, 때로는 파도를 일으키고, 때로는 잔잔하게 스며들죠. 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과 정보, 돈과 기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죠. 그렇다면 이 능력을 활용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요? 수의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흐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특히 주식, 코인, 부동산, 트렌드 사업 등 유동성이 강한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흐름을 타며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것, 이것이 수의 사람들이 부를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과 협업을 통해 더 큰 기회를 얻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물이 모이면 강을 이루고 강이 모이면 바다가 되듯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보다는 팀을 이루어 움직일 때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람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의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직관력이 뛰어나지만 때때로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이성적인 판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얼어버리고 너무 뜨거우면 증발하듯 지나치게 감정적이어도 지나치게 냉정해도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해야 흐름을 제대로 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흐름을 잘 활용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흐르기만 하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타고 유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그 흐름이 너무 강해 스스로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이 아름다운 것은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흐르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끊임없이 흐르기만 하면 결국 증발해 사라지고 맙니다. 목적지 없이 떠돌기만 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리저리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흐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강도, 호수도, 바다도 결국 물이 머물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세요. 물의 사람들은 감정이 깊고 세상을 섬세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깊을수록 때때로 감정에 휩쓸려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흐름을 따라가되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삶은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휘청거리게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듯이 감정도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물은 항상 다른 곳으로 흐르며 자신을 낮추고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수의 사람들은 남을 돕고 배려하며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주다 보면 정작 내 것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것은 좋지만 나를 위한 물도 남겨두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먼저 단단해지고 내가 먼저 내 길을 만들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위해 어떤 물을 채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물은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위를 깎고 산을 넘고 길을 만들며 결국에는 거대한 바다가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춘 후에도 다시 흐르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